여러분, 여옥대첩 두 번째 주제는 절망과 재앙의 육자 회담입니다.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관저에서 막걸리와 돼지갈비를 대접을 하면서 5당의 당 대표를 불러서 뭐 헛소리를 했죠. 뭐 지소미아도 자기가 지소미아 이렇게 파기해놓고 깽판 쳐놓고 같이 협조해서 이걸 이겨나가자 물타기를 시도한 거죠. 그러면서도 뭐 앞으로 선거법 여기에 대해서는 또 같이 도와달라. 결국은 나머지 이 자유한국당 빼놓고 나머지 4명의 당 대표들에게 잘해보자. 그리고 우리하고 함께 이 같이 가자. 뭐 이렇게 돼지갈비와 막걸리를 던졌다. 당근을 던졌고 그 다음에 황교안 대표한테는 은근히 채찍을 던진 그런 말하자면은 이 모임이었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어저께 손학규하고 황교안하고 붙었다고 하죠. 그래가지고 언론은 바로 둘이 고성을 지르면서 싸웠다. 이 문제에 이제 크게 집중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또 그거를 말린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었다. 뭐 신이 나가지고 오늘 정동영 대표는 나와가지고 아침 라디오에 엄청 떠들고 있더라고요.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. 거기 나온 사람들 중에 국민들이 정말 아끼고 국민의 대표성 또 제대로 자기 당 관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기나 있습니까, 여러분? 자, 그렇지만은 한번 우리가 싸움이라는 건요, 잘잘못을 반드시 따져야 됩니다. 둘이 싸우니까 둘 다 잘못했어.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. 누가 잘못했습니까? 손학규가 잘못했습니다. 손학규는 이제 난파선 선장으로서 그런 자리에 낄 때 제일 뿌듯하겠죠. 그런 점에서 그 뿌듯함이 오바로 저는 이어졌다.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패스트 트랙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을 빼고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? 황교안 대표의 지적 옳았습니다. 그런데 정말 뜬금없이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. 이렇게 사람의 부활을 돋구고 일종의 도발을 한 겁니다.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시냐. 이렇게 해서 둘이 고성을 지르고 싸우니까 말싸움을 하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서 왜들 이러시냐고 말렸다는 겁니다. 속으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? 와, 이런 애들하고 내가 이런 야당을 상대로 내가 정치를 하니까 더 깽판 쳐도 되겠지? 아마 이렇게 생각하면서 뿌듯했을 겁니다. 그런데 저는 이 정치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. 이 말을 손학규 대표에게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. 요새 아이들 말로 반사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. 손학규 대표 정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. 그렇게 추레하고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강진의 톡을 해서 있다가 또 슬그머니 나와서 지금 이런 식으로 젊은 친구들의 디딤돌이 되기는커녕 걸림돌이 되는 정치 그거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. 자,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혜택을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 본 정치인입니까? 경기도지사 했죠. 보사부 장관 했죠. 국회의원 했죠. 그렇게 했는데 한나라당을 뻥 차고 나갔습니다. 그때 저도 정말 말렸습니다. 그걸로 손학규의 정치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. 근데 지금 잉여의 별책부록의 정치 인생을 시작하는 모습 정말 정치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 황교안 대표. 저는 뭐 그 자리에서 황교안 대표가 정치 초년생으로서 또 부하가 돋가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좀 더 제일 야당에 촉망받는 대표가 되려면은요 느긋하고 노련하고 또 그릇이 커야 되는 겁니다. 거기서 그렇게 팍 하고 나올 거 아닌 겁니다. 그거보다는 자기의 정치적인 지금 현안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. 일단 황교안 대표한테는 두 가지의 정치적 과제가 있습니다. 첫째는 보수 통합입니다. 두 번째는 인적 청산의 100%입니다. 이거 두 가지 안 하고는요, 황교안의 미래는 없습니다. 그런데 원유철 의원을 메신저로 한 것, 이거 자체가 황교안의 실책입니다. 원유철은요, 원내대표를 유승민이 했을 때 파트너였습니다. 그런데 유승민이 말하자면 팽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돌아선 사람이 또 원희철이기도 합니다. 또 원희철 이 의원은 지금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. 왜 이런 메신저를 씁니까? 메신저에 문제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두 번째 메시지의 문제까지 있는 겁니다. 탄핵을 덮고 가기로 합의했다. 이렇게 떡하니 발표했는데 유승민이
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절대 통합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이건 이미 실패한 겁니다. 근데 이 모양새를 위해서 또 지지층을 위해서 통합을 하겠다. 아니 통합은 둘이 하는 상대가 있는 건데 혼자서 어떻게 통합을 합니까?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코미디를 하는 것. 황교안 대표가 좀 더 정치적인 고통과 고뇌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. 자기 성숙과 자기 훈련이 너무 정치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. 절대로 정치로 해서는 안 될 인물이다. 연수원에서 동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 바로 그런 예상을 좀 보기 좋게 깰 수는 없겠습니까?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너무 희희낙낙한다는 겁니다. 자, 김재원 의원 예결위원장 맡고 있는 거죠. 이 사람이 택시 운전수가 말하자면은 앞으로 영구집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찬이 한 말에 대해서 그럼 이해찬이 2년밖에 못 살겠네요. 여기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 10만 원을 주고 내렸다. 그걸 또 SNS에 올리고 자 이해찬의 영구집권 누구나 증오합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이해찬에 말하자면 도움을 주는 엑스맨이 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더구나 자기가 모시고 있는 어쨌든 원내대표가 그런 수모와 그런 우세를 당했는데 또 감기전이 오니까 맥주를 마시면서 희희낙낙해갖고 그걸 올리고 자 자유한국당 도대체 어떻게 된 당입니까? 자기 성찰하고 국민들의 절박함 국민의 고통에는 등을 돌리고 예결위원장이니까 정무수석하고 맥주 마시고 예결위원장 나 지금 뽀대 나니까는 택시 운전수의 그 농담에 대해서 뼈있는 농담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올리면서 택시 운전수에게 10팁을 10만 원 줬다 이거 자랑질하고 이럴 때 아니죠. 색스폰 불 때 아니라는 겁니다. 샴페인 마실 일 아니라는 겁니다. 일본 정치에서 일본을 망치게 한 9명의 정치가라는 책이요. 엄청나게 히트를 친 적이 있습니다. 저는 어저께 나온 6명의 정치인들,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갖고 5명의 당대표들, 한국 정치를 망친 5명, 6명의 정치인으로서 그 이름을 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. 물론 그 이름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올렸습니다. 한국 정치를 망친 정치인이 아니라 한국을 망친 대통령으로서 말입니다. 제발 자유한국당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. 야당복 입고 천복 있다는 그런 아주 모욕적인 우스개를 더 이상은 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. 여옥대첩 2 한국을 망친 6명의 정치인 물음표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 반드시 청산시킵시다.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공천하고 우리가 당선시키고 우리가 판을 뒤집읍시다. 그래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. 여옥대첩이었습니다.